네, 국내 이동통신이 도입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이 벽돌 모양의 카폰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이동통신은 3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으로 성장했는데요. 이 시간은 SK 경영경제연구소 염용섭 실장과 함께 이동통신의 과거, 현재, 또 미래 모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염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동통신이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동통신 서비스가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 30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제 전화를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전화까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뭔가 이 이동통신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하에서 그 당시 이제 유선 전화를 하고 있던 한국통신은 그쪽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고 별도의 회사가 이제 이동전화 서비스를 집중 육성하도록 그렇게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동통신 사업자를 추가로 만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이동전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이동통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 지금 실장님께서 이 이동통신의 과거를 좀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하나둘씩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예. 여기에 보이는 게 이게 카폰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예. 이게 이제 자동차에 그 당시에 싣고 다니던 폰인데요. 네. 무게가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지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걸 이거 도저히 들고 다니기는 어려워요. 예,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어렵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게 전화를 하던. 이게 예. 자동차에 이제 실어서 그렇죠. 소위 말하는 회장님, 사장님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가격이 이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럼? 예, 이 전화기만 300만 원이 넘었고요. 아. 이제 그리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200만 원 가까운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됐기 때문에 당시 돈으로요. 예, 그 당시에 포니2가 400만 원이 조금 안 됐으니까 아하. 뭐 자동차 차값보다 더 예, 비싼. 예, 그런 비싼 것이었죠. 예. 그러면 가격이 워낙 비싸서요.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얼마나 보급이 됐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3천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비싼 거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정부가 3천 명도 안 되는 가입자가 있을 시절부터 예. 이 미래를 예측하고 이 시장을 아주 높게 아. 평가한 것이죠. 그렇군요. 예. 뭐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이 통화 음질은 좋았습니까? 여기 안테나 같은 것도 보이는. 예, 사실은 뭐 이 안테나가 주요하게 작동하기보다는 예. 자동차 트렁크 뒤에 다시 커다란 아, 안테나를 따로 달고 있었군요. 다니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네. 일반 그냥 폼으로. 그래서 일반 분들은 오히려 자동차 뒤에 달려 있는 긴 안테나를 보고서 예. 식별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차는 네. 안에 카폰이 없는데도 빈 예. 안테나를 달고 다니는 그런 진풍경도 연출이 됐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 카폰은 제가 조금 낯섭니다만 예, 그 예. 옆에 있는 이거 예. 벽돌 모양이라 그래서 벽돌폰. 예. 이건 좀 익숙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이렇게 자동차에서 싣고 다니는 수준에서 이제 예. 드디어 사람 손으로 들 수 있는 폰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1988년에 네. 서울 올림픽이 시작될 즈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고요. 예. 그 당시에 사용했던 것은 모토로라가 만든 다이내텍이라고 하는 회사 제품을 수입해서 팔았는데 네네.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아. 휴대폰입니다. 예. 말하자면 이게 지금의 그 갤럭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예. 뭐 엄청나게 무겁고요. 맥시멈 사용 시간이 30분. 근데 이걸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10시간이 하는 가격도 400만 원 정도 하는 엄청나게 비싼 기계였습니다. 예. 이건 그러면 어떻게 휴대를 하나요? 이것도 무게도 상당히 무거운데. 예, 그래서 뭐 보통 커다란 가방에 이건 도저히 허리에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가방에 따로 들고 다녔고요. 당연히 귀하신 분들이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종의 부의 상징이었다. 예, 볼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PCS는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 대학 시절에 그 사용하는 친구들을 상당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예, 나는데 예. PCS는 어떻게 처음 나왔습니까? 예, 이제 그 이동 전화가 지금 이 전화는 예. 아날로그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 건데요.
좀 더 진화된 발전한 이제 디지털 이동 전화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6년에 시작했고요. 네. 97년 1년 뒤에 이제 PCS라고 하는 이제 추가적인 세계의 이동 전화 사업자가 오면서 예. 진정한 우리나라의 이제 디지털 이동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디지털 이동 전화의 대표적으로 유행했던 최고의 폰이 이제 이 모토로라에서 나왔던 네. 스타텍이라고 하는 폰인데요. 이렇게 폴더로 해서 네. 사용하는 이것도 그 당시에는 상당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우리가 휴대폰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크기도 굉장히 작아졌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요. 네. 그 덕에 이제 그 전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삐삐라는 것이 이제 무대에서 슬슬 그렇습니다. 사라지게 이 되었죠. 삐삐는 저희들이 빼놓을 뻔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PCS가 나오기 전에 이제 삐삐를 그렇습니다. 사용했었고요. 예, 원래 네. 이제 삐삐가 당연히 이제 예. 이런 이동 전화보다 훨씬 먼저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1990년에 한 50만 명 정도 네네. 가입자가 있었는데 97년에는 예. 1,500만 명이나 되는 네. 그런 가입자를 모았던 예.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의 그렇죠. 이동통신 수단이었던 거죠. 예. 뭐 국민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허리에 다 특히 차고 아주 다니면서. 허리춤에. 그래서 그때 나이 드신 분들 다 허리에 차고 예. 또 별도의 번호들이 있었죠. 뭐 1004나 뭐 0024나 네. 뭐 이런 빨리빨리나. 이런 번호들 가지고 서로 소통하던. 그때 우스갯소리로 이 삐삐를 허리춤에 차면 아저씨고 주머니에 예. 넣으면 오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그 모바일의 뭐랄까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플의 아이폰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신 이 전화는 기본적으로 말하고 듣는 전화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똑똑한 전화로 완전히 전화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이제 좀 더 어색한. 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PC를 손으로 들고 다니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네. 사실 이게 들어오면서 국민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그렇죠. 방식이 바뀌고 예.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된 진정한 혁신의 바람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그동안에 있는 그 이동통신 수단은 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전화하는데 사용했다면 이 아이폰의 등장으로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폰과 컴퓨터의 결합이다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파생되는 좀 문제점들도 요즘은 많이 좀 거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정보 누출이라든가 중독. 근데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네. 정말 괜찮은 물건이 이제 기술이 나오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에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런 게 없던 시스템에 잘 적응이 돼 있기 때문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인류의 문화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문명의 이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좀 부작용 같은 것은 좀 더 슬기로운 지혜와 또 제도를 가지고서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기술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가야 될 문화는, 원래 문화는 좀 더디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이 나오면 너무 탐닉해서도 문제고요. 아니면 그걸 너무 받아들이지 않아서도 문제가 되고, 또 그걸 나쁘게 사용해서도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숙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동통신 3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좀 후발주자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단순한 전화가 아니고 이게 이제 PC이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삶의 생활을 같이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계가 이제 지금 현재는 단순한 인터넷을 보는 기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게 들어가서 비서랄지 친구랄지 아니면 나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능동적인 기계로 이제 변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랄지 빅데이터랄지 또 인터넷 오브 싱스, 그러니까 사물통신이랄지 이런 새로운
또 변화와 혁신이 도래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잘 준비하고 적응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 경영경제연구소 염용섭 실장과 함께 이동통신의 30년 역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